네, 안녕하세요. 유차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을 거예요. 짧을 겁니다. 평소보다는 짧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오른쪽 등, 견갑골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이 말 그대로 쑤실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냥 내부에서 바늘이 솟아나가지고 푹푹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아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마른 기침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침을 할 때 같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기침을 하는 순간 이제 전체적으로 몸이 약간 좀 움직여 버리니까 지금 오른쪽 그 견갑골 그러니까 오른쪽 등 부분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바로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데 이제 기침하면 이제 2배 이벤트로 찾아오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그 이터널 시티 3 3번전 영상 찍을 때도 좀 고생을 많이 했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병원 가가지고 물리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물리 치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수 치료는 아니에요. 도수 치료 쪽 말고 전기, 온열 이거 2개 쪽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북목이 있거든요.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터라 예전에 그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 목에 그 경추라고 하네 그 번호 있잖아요. 그 뼈마다 그 번호가 있잖아요. 2번과 3번이 이제 좀 많이 좁아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1번, 2번, 3번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디스크들 있잖아요. 그 디스크들이 이제 있어야 하는데 좁아지니까 디스크가 이제 삐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삐져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난리 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2번, 3번이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찍으니까 다른 쪽도 이제 슬슬 좁아지기 시작한 거죠. 즉,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계속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바로 물리 치료를 받았어요. 깔끔하게 마른 기침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침 관련 이제 목 관련 약도 같이 받았고요. 그 시럽 형식으로 받았거든요. 쭉 짜서 먹는 거 있잖아요. 맛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럼 물리치료 받아가지고 좀 괜찮아졌느냐?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급한 불은 껐고 통증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 상태를 만일 생활 습관 개선 안 하고 뭐 이것저것 안 하면 자세 교정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2번 가가지고 이제 물리 치료를 받을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제부터 재밌는 내용 가야겠죠. 자 물리 치료 받을 때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가 받은 물리 치료는 아까도 말했듯 전기와 온열 쪽이라고 했습니다. 도수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받았느냐? 일단 저는 엎드린 상태입니다. 엎드린 상태. 왜냐면 오른쪽 등 부분이고 거북목이다 보니 결국 목 쪽에 목과 이제 약간 등에 약간 그러니까 목과 등을 연결하는 그쪽 부위 그러니까 어깨 그쪽 부분에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저는 이제 엎드린 상태니까 저는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바늘을 꽂는 거예요. 바늘을 한두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로 꽂습니다. 바늘 여러 개 꽂거든요. 근데 그 바늘을 꽂을 때 그냥 팍 꽂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단 꽂고 그다음 약간 돌려가면서 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드릴이 돌면서 이제 땅 파고 내려가듯이 말이에요. 물론 바늘을 돌렸다라기보다는 그 침을 꽂고 그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구를 돌려가가지고 침이 이제 바늘이 온전하게 잘 들어가도록 아마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그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넣을지 저 정도만 넣을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늘을 탁탁탁탁 꽂는 거예요. 여러 개를 꽂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개를 꽂고 그러고 끝이 아니라 그다음 뭔가를 붙이죠. 뭔가를. 그리고 이제 전기 자극이 시작이 돼요. 전기 자극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해드리자면 저는 분명히 힘을 쫙 빼놓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상태였지만 그 전기 자극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반강제적으로 움직여져요. 반강제적으로. 뭐 그거야 당연한 게 애초에 사람의 근육이 움직이게 결국 뇌에서 신호를 줄 때 전기 신호를 주잖아요.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거라서 외부 쪽에서 만약 전기 자극이 강해지면 근육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뇌의 명령을 안 받고도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죠. 쉽게 말해서 내 말을 안 듣고 몸이 지멋대로 이제 힘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을 딱 쫙 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목과 어깨 부분이 갑자기 꽉 조여지면서 말 그대로 힘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반강제적으로 꽉 조여지면서 힘이 꽉 조여진 상태로 좀 약 한 3초인가 5초인가 유지하다가 갑자기 팍 풀려요. 아마 전기자극을 그때 싹 풀었겠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시간으로 한 5분인가 10분인가 아무튼 그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고 그다음 이제 전기 그쪽이 끝나가지고 전기 그거 떼고 그다음 바늘을 뽑고 그다음 이제 뭔가 이제 전기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온열이겠죠. 뭔가 따뜻한 거를 툭 덮거든요. 따뜻한 거 뭔가를 덮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걸 덮어서 그 상태로 한 또 10분인가 20분인가 그 정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바늘 꽂아가지고 전기 자극할 때는 바늘이 꽂혀 있기 때문에 고개를 움직이면 안 돼요. 말 그대로 고정 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목과 얼굴을 움직일 생각 하면 안 돼요.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게 팔이나 손 정도? 그것도 이제 막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알죠. 그러니까 사실상 손만 살짝 꼼짝꼼짝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온열 치료 때는 고개 돌리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간호사분이 따로 얘기하시면 고개 정도는 이제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열 치료를 딱 받고 그래서 화요일 날 받았고 그리고 오늘이 녹화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어제 금요일 날 또 받았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가서 또 같은 치료를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많이 아프셨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네, 뭐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런 말 하긴 좀 못한데. 저 그때 당시 간단히 말해드리지만 그 바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늘을 지금 제 목 쪽에 찌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조차도 말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말은 워낙 나불나불대는 그런 사람인 건 알 것 같잖아요. 그 입은 목에다가 바늘을 꽂아도 멈추질 않는다 라는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간호사분이 잘 참으시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 그 자극 가기 전에 출력을 일단 봐야 되잖아요. 일단 출력을 가해져가지고 이 정도 출력이면 괜찮으면 한번 물어보자. 만약 견딜 수 있으면 그냥 가는 거고 너무 아파요 이러면 이제 출력을 좀 낮춰주고 그런 느낌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뭐 출력 괜찮으십니까? 네, 뭐 문제 없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그냥 처음에 받은 출력 그대로 그냥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솔직히 그때 많이 지루했거든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전기 자극 중간에는 이제 보기를 못 돌리니까 손만 꼼지락거리잖아요. 양손만 꼼지락거리니까 게다가 그 엎드리다 보니까 아무리 수건을 깔았다 하더라도 턱이 좀 짓눌리고 플러스 코도 같이 짓눌리는 상태였거든요. 그 흔히 이제 뭐 무슨 마사지 그쪽에서는 뭐 얼굴 들어가는 그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그게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침대에 얼굴이 말 그대로 짓눌리는 상태였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못 움직입니다. 고개를 못 돌리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라서
그래서 그게 오히려 견디기가 힘들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턱이 계속 짓눌려지고 코가 계속 짓눌려진다고 생각해봐요. 게다가 움직이면 안 돼. 5분 혹은 10분 동안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바늘에 팍팍팍 꽂혀 있고 거기서 전기장이 계속 가해지는 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았다. 오 느껴지네요. 근데 뭐 목 쪽에 그건 문제가 안 됐고 그냥 턱이 눌리고 코가 짓눌리는 게 좀 그랬을 뿐이었던 게 좀 특이한 상황이었겠죠. 특이한 사항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온열 치료 때는 이제 고개는 돌릴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심심합니다. 아니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온열 치료 중인데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각자 다들 할 일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가실 텐데 다른 환자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실 테니까 그냥 저 혼자 가만히 누워가지고 고개는 이제 막 돌릴 수 있는데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휴대폰이나 만져야 되는 휴대폰 만지거나 그럴 상황도 아니고 왜냐면 소지품은 이제 딴 데다 가 있고 하니까 전 있으니까 아 그때 너무 심심하고 그랬어요. 뭐 그래도 뭐 잘 했고요. 잘 보냈고 이제 매주 이렇게 받으면 뭐 일단 통증 자체가 많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 거북목이란 얘기는 라운드 숄더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둘이 세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둘이 세트거든요. 어깨가 이제 굽어지는 거랑 목이 굽어지는 거 둘 다 세트로 같이 오는 거라서요. 즉 저는 이제 목을 이제 펴기 위해서는 이제 목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깨 쪽도 같이 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이 팔굽혀펴기라도 좀 하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참고로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좀 열심히 뭐 헬스장 그런 데 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집에서 뭐 홈트 하고 있죠. 뭐 홈트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운동 종목 이제 팔굽혀펴기가 이제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뭘 하느냐? 뭐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팔 벌려 뛰기 이런 거 하다가 뭐 스쿼트 하다가 팔 벌려 뛰기 하다가 나중에 이제 덤벨 같은 거 사와가지고 덤벨로 뭐 덤벨 이제 드는 거 있잖아요. 뭐 덤벨 컬이라고 하네. 그거 하는 거 그것도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테니스 라켓이랑 테니스 공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충 뭐 벽 있는 데로 가가지고 바깥에 벽 발견하면 거기서 이제 테니스 공으로 계속 벽치기 따다다닥 하고 그리고 뭐 그냥 걷고 싶을 때는 지금 바깥에 많이 덥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하철역. 제가 사는 곳 근처가 제가 사는 곳이 역세권이라서요. 지하철역이 두 군데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지하철역 들어가가지고 거기 시원하잖아요. 당연히 시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걷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제 키와 몸무게를 밝히는 순간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히 공개를 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셔야겠네 라고 느껴질 만한 이제 키와 몸무게라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럼 뭐 나중에 뭐 캠 같은 거 혹시나 켜게 된다면 뭐 운동하는 거라도 보여줄 거냐 하실 텐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단 캠을 쓸지 말지부터 일단 고민 중인 상황이라서요. 원래라면 제가 찌지직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캠 해가지고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캠을 켠다라. 물론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씨부리는 것보다 얼굴 깐 상태로 말로 바바박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요즘 뭐 버튜버도 많으니까 판때기 같은 거 구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글쎄 그런 좀 안 맞아요. 제가 좀 그런 건 전 별로 원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방송 시청자 그 관련해서 제가
아프리카 TV를 보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트위치 상륙해서 트위치 보다가 이제 트위치에서 이제 지금으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전부터 인터넷 방송 봐왔던 터라 아프리카 TV 지금 쑥이거든요. 쑥. 상호명 바꿨어요. 물론 그 아프리카 TV 이전에 무슨 WB 플레이어나 아무튼 뭐 그거였다가 이제 아프리카 TV로 바꾸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숲으로 바꿨다는데 뭐 아무튼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예전부터 좀 봐오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버티버 그딴 거 없었으니까 물론 약간 좀 뭐랄까 듀라한처럼 뭐 반캠이라든가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버티버 같은 그런 건 잘 없었으니까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부터 봐왔던 터라 저는 그냥 제가 방송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캠 까가지고 그냥 하는 게 익숙한 거지. 그리고 뭐 제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전 남성이지 않습니까? 남자다 보니까 뭐 당연히 좀 얼굴 공개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좀 덜한 게 있긴 하죠. 덜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크게 기대하진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만일 진짜 한번 캠 깔까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얼굴 까는 거를 한번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같았으면 나중에 라방 할 때 이제 깔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이라기보다는 약간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단순히 목소리로만 이렇게 씨부리는 것보다 직접 제가 말하는 걸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니케 영상 그거는 요즘 잘 안 올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하시는데 지금 니케 그 녹화된 거 많이 쌓였거든요. 편집해서 업로드만 하면 되는데 좀 귀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며칠 동안 MBTI도 올리고 무슨 뭐 스폰지바 그 에피소드 이름 맞추기 올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게 좀 딴짓을 좀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니키 영상 다시 뭐 찍어둔 거 이제 열심히 편집해서 또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보다 영상 하나하나 편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즉 저희 의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잘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야겠죠 이제 슬슬. 왜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들도 좀 있고 그러려면 일단 영상들을 좀 예약 업로드를 많이 걸어놔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 다음 좀 제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할 생각이거든요. 니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냐? 뭐 미리 간단히 말해드리자면 제가 그 혹시 인왕 시리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팀 닌자에서 만든 그 소울류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울류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냥 인왕은 인왕입니다. 인왕은 인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뭐 굳이 간단히 말하자면 약간 소울 시스템, 소울 시리즈의 시스템이 뭐 죽으면 이제 소울을 잃는다. 죽은 곳에서 소울을 회수해서 얻는다. 뭐 그런 느낌이 기본적인 소울 게임의 그 느낌에다가 이제 약간 기무자처럼 좀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따지자면 그냥 액션 게임에 더 가깝죠. 따지자면 액션. 그러니까 소울 시리즈도 좀 묵직하게 푹푹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프롬 소프트 웨어 쪽에서 세키로 쪽이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 물론 세키로 이제 체간을 깎아서 인사를 하는 그런 형태라면 그러니까 체간 인사 그런 개념이 아닌 소울처럼 그냥 때리고 체력 깎아서 죽이는 형식이긴 하지만 액션은 완전 세키로 같이 파바바박 때리는 그런 게 좀 있죠. 물론 이제 세키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날라댕기는 수준으로 확 하거든요. 근데 인왕 1과 인왕 2는 그러지는 못하고 인왕 3에서는 이제 그나마 좀 날라댕길 수 있습니다. 2단 점프를 기본적으로 한다고요 거기서는. 그래서 나중에 인왕 시리즈 할 일 있으면 이제 인왕 1, 2, 3 다 있거든요. 인왕 1, 2, 3 다 정주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좀 재밌게 했었던 게임들이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게 있네요. 굳이 인왕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또 옛날 고전 게임들도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했던 게임들 있잖아요. 그 게임들도 하면 또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딱 보시면 할배요 딱 그 소리 들을 만한 그런 게임들이긴 한데 그 여러분 그 윈도우 도스, 윈도우 95, 윈도우 98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우리 꼬꼬마 친구들 아세요 그거?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때 시절에 나온 게임들이라 보시면 돼요. 뭐 아무튼 뭐 거기서 이제 지금 할 게임들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천년의 신화라는 게임이 있고 암한전사로 레이지 오브 메이지 1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로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래 레이지 오브 메이지 그다음 이제 부제로 이제 얼로즈 머시기 이런 건데 그 우리나라에 증발이 될 때는 이제 얼로즈가 이제 제목이 되고 이제 부제로 레이지 오브 메이지 즉 마법사의 분노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바뀌었는데 뭐 러시아 게임이라서 그런가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튼 레이지 오브 메이지 1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스 1999라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직 폭력배를 운영하면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그쯤입니다. 그쯤? 그 시대쯤인 것 같은데 그때죠? 아무튼 이제 보스 1999라는 또 게임도 또 보여드릴 생각이 좀 있어요. 뭐 옛날에 했던 거라서 지금 하면 좀 이제 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초반에 좀 삽질을 좀 할 겁니다. 좀 초반에 삽질을 좀 할 텐데 그래도 기억나면 뭐지 잘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저런 게임들이 이제 준비 중에 있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녹화를 하고 편집해서 열심히 예약 업로드 많이 걸어둔 다음에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 1일부터 이제 유튜브 쇼츠 영상들도 이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쇼츠 그 내용은 뭐 뻔하죠.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대충 짧게 잘라가지고 올리는 그런 이제 간단한 지금 따지자면 이제 하이라이트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뭐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일단 이거 끝나고 이제 니케 녹화 추가로 할 건데 니케 녹화 추가로 하고 이제 6월 4일 날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니케 녹화를 또 하고 그러니까 오늘 5월 30일 날 니케 녹화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6월 4일 날 니케 녹화 또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4일 날 녹화한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니케 솔로 레이드 그 울트라 나왔잖아요. 울트라 자결 속성이 울트라라서 이제 순행으로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 그 울트라 보스 나오셨잖아요. 걔를 이제 뭐 저야 뭐 이제 싱크로 레벨이 200 좀 넘은 이제 뉴비니까 이제 3달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3달 정도 된 뉴비라서 뭐 솔로 레이드에서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치고 넘어갈 거예요. 어차피 뭐 인 30% 그런 거 못하니까 조금만 더 세지면 이제 인 30%는 이제 노릴 수 있겠죠. 즉 아마 다음 솔로 레이드 시즌 때 아마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지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고 이제 바로 이제 니케 녹화 하러 가야겠죠.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차사이었습니다.